자, 오늘은 햄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쿠버네티스용 패키지 매니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패키지라는 게 뭐냐면, 쿠버네티스 리소스의 집합. 집합을 저희가 패키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햄에서는, 차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쿠버네티스가 사실은 이제 그 배를 몰 때 그 조타수, 이제 조타수를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스다라고 하는데, 햄은 이제, 그러니까 조타수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배를 운전할 때 사용하는 그 키를 우리가 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딱 이름만 보더라도 이제 저희가, 이거는 햄은 쿠버네티스 환경에 사용하는 뭐 툴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리눅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설치할 때, 물론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정 애플리케이션 설치한다면, 뭐 소스 다운로드하고, 그다음에 디펜던시 설치하고 컴파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컴파일하면 이제 실행 파일이 나올 텐데 이제 이걸 또 이제 실행하기 위한 각종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까는 사람 없죠. 애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리눅스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관련돼 있는 소스라든지 디펜던시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이걸 컴파일하고 실행 파일을 또 실행 위치로 복사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패키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이 소스와 여러 가지 소스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디펜던시 어정성 라이브러리들도 있을 수 있고 이것들 우리가 이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 모든 그 코드들 소스 라이브러리들을 우리가 묶어서 이제 얘기하자면 패키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리눅스에서는 이걸 이제 설치할 때 우리가 패키지 매니저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센토스나 이런 뭐 리눅스 버전이면 염, 그다음 데비안이나 우분투 같으면 이제 apt 요런 이제 패키지 매니저가 있을 거예요. 또는 이제 어찌 되겠지만 프론트 엔드 같은 경우에는 얀이나 또 npm 뭐 이런 이제 패키지 매니저가 있습니다. 자, 갑자기 패키지 매니저 얘기를 왜 하냐면은 햄은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수업하는 이 햄은요. 어, 우리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사용할 이 자, 저희가 인제 쿠버네티스 환경에다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배포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이용해서 인제 뭐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다 우리가 돌아간다. 뭐 그거는 아니주겠죠, 그죠? 이 쿠버네티스 여러 리소스의 집합들을 우리가 패키지라 그러고 패키지라고 한다면은 이제 햄은 결국 인제 이 패키지 매니저에 해당하는 툴이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햄에서는 이 패키지를 차트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쿠버네티스에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만약에 뭐 여러 파드가 있을 수 있고 디플로이 이게 보면 이제 뭐 서비스 그다음에 또 STS 그지? 그다음에 어제 배웠던 거 PVC 컨피그 맵, 뭐 시크릿 뭐 어떤 여러 수십 개, 수백 개의 이런 쿠버네티스 리소스들이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이제 구축하려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이룬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걸 이제 하나하나 다 저희가 배포한다면은 정말 힘들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만약에 이거를 뭐 또 배포를 했는데 그지 이걸 또 삭제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포했던 모든 리소스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고 다 삭제를 해야 되지. 만약에 이제 남아 있다. 혹시나도 이제 뭐 몇 개 남아 있다면은 어떤 자원 낭비가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저희가 이제 햄이라는 놈을, 사용을 하면은, 햄은 여기 있는 이 많은 그 쿠버네티스 리소스들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한다면, 이 많은 것들을, 아까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어떤 패키지 매니저처럼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자, 용어는 이제 달라집니다. 차트라 그럽니다. 이 많은 것들을 다 하나의 차트로 묶어가지고, 자, 배포할 때 빌럼 인스톨 해가지고 그 차트명으로 이렇게 이 쿠버네티스 소스들을 배포를 할 수 있고요. 또
뭐 햄 uninstall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이거 다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트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설치했다면은 햄 uninstall 차트 이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우리가 배포했던 리소스들을 또 삭제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뭐 아주 간단하게 이제 햄 히스토리까지는 볼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2015년도에 데이스라는 랩에서 이제 만들어졌고, 이게 쿠버네티스에 편입된 게 2016년도예요. 가만 보니까 이제 쿠버네티스가 나온 환경도 이때가 이제 쿠버네티스 1.23 뭐 이런 시절이니까 이전에 쿠버네티스가 나온 것도 거의 한 10년이 다 돼가지고 그지. 자, 근데 저는 이제 한 3년 전부터 이제 저희가 쿠버네티스 수업을 이제 들어갔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거의 아직 좀 시작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햄 1.0이 나왔고 여기 2016년도에 햄 2.0.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제가 수업할 거는 햄 3.0입니다. 3.0. 자, 이게 이제 어떤 햄에 대한 어떤 개념을 한번 보자면은 햄은 크게 이렇게 이제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 수많은 리소스들을 묶고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패키지. 얘를 차트라 그러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많은 리소스들이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각각의 파더나 뭐 여러 가지 어제 공부하셨던 퍼시스턴 볼륨 클레임이라든지 뭐 아무튼 스토리지 클래스 아무튼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있는데 이걸 차트로 묶어서 그냥 배포를 그냥 한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차트로 만들었어도 우리가 배포 환경이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우리 도메인 URL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또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안에 만약에 MySQL 파드가 있다, 오라클 파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제 구축할 때 각각 뭐 예를 들어서 오라클 파드다.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스키마 명이나 그러니까 아이디나 패스워드 이런 것들이 또 얼마든지 또 바뀔 수가 있죠. 계속 똑같이 쓰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안에 뭐 얼마나 많은 리소스가 있을 텐데 그 설정 값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자, 이걸 묶은 개념이 차트고, 자, 얘를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리소스들이 너무 많은데 이 각각의 이제 어떤 구성 값들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구성을 자, configuration. 그래서 여기 보면은 configure라고 했네요. 그죠? 설정. 그래서 이제 햄은 차트. 그다음에 이 차트 안에 수많은 리소스가 있는데 그 리소스에 들어갈 어떤 밸류 값을 지정할 수 있는 configure. 그다음에 이제 차트하고 컴피그가 조합이 되면 이제 우리가 배포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 쿠버네티스 환경에다 배포를 하게 되면은 그 배포한 놈을 일컬어서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릴리스라고 그럽니다. 이제 릴리스. 자, 그래서 이제 햄 그러면 이제 차트, 컴피그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결합되어서 그러니까 차트와 이게 어떤 설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배포하면은 이제 릴리스. 자, 그래서 햄 차트를 통해서 배포된 애플리케이션 그 자체를 저희가 릴리스를 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기보다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어떤 정보들을 릴리스라고 그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자, 저희가 여기 이제 뭐 명령으로 여기다가 이제 햄 뭐 이렇게 제가 아무거나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그때 나눠드렸던 제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제가 이제 당시에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굽에 그래서 빈이라는 폴더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제가 필요한 모든 수업 때 필요한 것들을 다 EKS 시텔이나 전부 다 한꺼번에 다운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다 제공을 했었어요. 그 수업할 때마다 하나하나 다 다운받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 햄도 뭐 이렇게 이제 구글에서 그냥 다운로드 이렇게 치면은 뭐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를 이제 그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이렇게 일반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이제 뭐 이렇게 명령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입력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주고 뭐 이렇게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내가 이제 햄 CLI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햄 CLI고 내가 명령을 넣었을 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실행하게 되는 어떤 로직들이 있는 라이브러리 이렇게 두 개가 이루어져 있고 얘는 고랭이라는 이제 랭귀지 가지고 만들었다. 이제 그리고 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제 쿠버네티스 시크릿이라고 지금 아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차트, 설정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쿠버네티스에 배포를 해요. 배포를 하면 이제 여러 리소스들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걔를 릴리스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어떤 컨피그, 그다음 어떤 차트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포를 했는가에 대한 이제 이거에 대한 이 차트와 설정 부분에 대한 어떤 메타데이터 정보가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라는 게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걔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하는데 이 릴리스된 이 정보가 릴리스가 그러니까 저장되는 공간이 어디냐면은 쿠버네티스 시크릿이 됩니다. 이제 이게 쿠버네티스 리소스 중에 요 시크릿이라는 이제 요게 애들 일종의 이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을 잠깐만 정리하자면은 이제 쿠버네티스용 패키지 매니저다. 얘는 이제 햄을 이용해서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다. 자, 뭐 그런 내용이고 햄은 크게 이제 뭐 이런 건 필요 없고 이제 차트, 컨피그, 릴리스로 해져 있다. 까지 이제 설명을 여기까지 해서 이제 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햄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스톨 뭐 조금 있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그러니까 햄을 이용해 가지고 뭐 마리아 DB도 한번 설치해 볼 수도 있고 그지? 뭐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 것입니다. 이때 이제 설치하는 명령어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아까 햄은 이제 CLI와 햄 CLI와 아까 명령 프로그램상에서 여기서 내가 이제 각종 명령어들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걔를 햄 CLI라 그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1.0, 2.0, 3.0.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햄 1.0은 클라이언트 올리, 3.0하고 똑같습니다. 클라이언트 올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햄 2.0 같은 경우에 물론 이게 약간 히스토리컬한 얘기지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햄 2.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햄 CLI가 있고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이제 명령어를 날리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아마존을 치자면 EKS 환경입니다. 자, 이제 쿠버네티스를 제공하는 AWS 프로바이더로 우리는 이제 EKS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여기 이제 햄을 통해서 그럼 여기다가 배포를 한다.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2.0 시절에는 이 서버 사이드, 그러니까 이 쿠버네티스 이쪽 환경, 얘는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보자면은 이쪽 환경을 우리가 이제 서버 사이드라 할 수 있는데, 서버 사이드 컴포넌트로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다가 틸러라는 이제 서버 사이드 컴포넌트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2.0 때는 얘가 바로 쿠버네티스 API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틸러를 거쳐서 이제 리소스들을 이렇게 틸러가 배포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틸러가 굉장히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클라이언트가 우리가 이제 의도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리소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보안상 취약하니까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틸러를 통해서 얘가 취약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틸러 자체가 내가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뭐 이제 이렇게 에러가 난다 이거죠. 저희가 지금 이제 그동안에 뭐 제가 배포를 하면서 이게 막 각종 에러들이 막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제 에러 메시지를 보고 제가 트러블 슈팅을 했거든요. 근데 틸러를 거쳐가지고 이제 여기다 배포를 하게 되면은 틸러가 이제 굉장히 블랙박스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블랙박스 형태라는 게 뭐냐면은 완전히 캡슐화 돼가지고 내가 여기 딱 날리면은 뭔 에러는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에러 났다. 뭐 이게 다니까 사실 굉장히 이제 트러플 슈팅하기도 힘들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럼 3.0에서 이걸 걷어내야 되는 거죠. 1.0 때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햄, 클라이언트가 있고 바로 그냥 여기서 이제 쿠버네티스 쿠베 API와 바로 통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를 걷어내고 3.0에서는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틸러를 걷어내고요. 여기 이제 틸러가 빠지면 3.0에서는 이게 빠져야 되는 되겠네요. 햄 CLR을 통해서 바로 쿠버네티스 API와 쿠베 API와 바로 통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보안상 어떤 인정 API에 대한 어떤 인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각종 메시지도 쿠베 API가 바로 그냥 나한테 쏴주는 거죠. 그래서 트래픽을 슈팅하기도 용이하고 API에 대한 인정 부분도 좀 더 이제 강화가 됐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히트는 몰라도 되니까 잘 못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자, 3.0에서 이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그림이 좀 잘못됐습니다. 여기 이 그림 여기 뭐가 있어야 된다? 후배 API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자, 이제 햄 CL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내가 개발자 나는 이제 얘하고 이제 인터페이스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제 사람 여기 있고 얘와 이렇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건데 내가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 쿠버네티스에 있는 자, 어딘가 내가 이 배포한 애플리케이션 관련되는 메타데이터 정보가 어디 저장이 됩니다. 그 저장소로서 햄 스토리지 그러니까 이 저장소 이제 햄 스토리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햄을 통해서 나는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그냥 배포하는 거예요. 배포를 하는데 그 배포된 것이 스토리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배포된 어떤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 메타데이터, 릴리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이제 햄 스토리지 백엔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이제 쿠버네티스 시크릿이라는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 뭐 컨피그 맵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시크릿으로 우리가 이제 릴리스를 저장하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햄으로 우리가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 어떤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하게 되면 이제 쿠버네티스에는 네임스페이스라는 어떤 개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릴리스를 배포를 하는데 햄은 네임스페이스의 이제 종수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햄 릴리스라는 게 뭐냐면 아까 애플리케이션 쿠버네티스 아까 전에 차트에다가 컨피그 이 설정 가지고 배포를 하게 되면 그 애를 릴리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릴리스한 정보 자체가 릴리스도 아까 어떤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리소스들이 특정 네임스페이스를 우리가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 배포가 될 거거든요. 그럼 같은 애플리케이션도 네임스페이스만 다르면 얼마든지 중복해서 그냥 계속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자, 아까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각종 아까 쿠버네티스 시크릿이라는 이 데이터베이스도 얘도 네임스페이스에 종속이 됩니다. 네임스페이스에 종속이 되기 때문에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서로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우리가 배포를 하게 되면은 시크릿도 다 이렇게 여기 보면 시크릿이라고 이렇게 있네, 그죠? 다 네임스페이스 종속적이기 때문에 얘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시크릿이 자 내가 애플리케이션 배포했습니다. 근데 얘 네임스페이스 시크릿은 아직까지 배포받은 정보가 없잖아요. 그럼 또 배포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런 내용인 거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제가 명령어로 다 실습을 해볼 건데 kubectl get 해가지고 시크릿 해서 이제 특정 시크릿에 대한 어떤 정보를 이렇게 가져오면 여기 보세요. 여기 가져오면 뭐 이제 아까 이 시크릿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특정 릴리스에 대한 정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API 버전은 얼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각종 이름이라든지 뭐 여러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햄의 이제 구조에서 이제 보면 명령어가 햄 install 해서 이제 my nginx 우리 nginx도 저희가 파드로 도크 이미지로 많이 배포해봤죠, 그죠? 햄 인스톨 해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 뒤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뒤에 보면 비트남이 슬래시 nginx라 되는데 요 nginx가 이제 뭐냐면은 저희가 사용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햄 차트 이름입니다. 요 차트 이름이고요. 그럼 이 차트가 어딘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도크허브에 도크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듯이 그지? 이제는 저희가 이제 차트로 배포하니까 이 차트 자체 차트에 대한 정보 이 얘가 어딘가 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정보가 우리가 이제 npm이나 yarn을 쓰면 어떡합니까? 그 패키지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노드 매니저 우리를 설치하게 되면은 노드를 깔게 되면 노드.js를 깔게 되면은 이제 그 중앙 저장소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스프링 우리가 부트 같은 경우에도 그래들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막 우리가 패키지를 설치하려면은 메이븐이라는 리파지토리에다가 그 패키지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죠. 그치? 마찬가지로 햄 차트도 이 차트명인데 어딘가 레파지토리에 저장이 되는데 얘가 뭐냐면은 이제 그 레파지토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 명령을 잠깐 보시면은 햄 nginx라는 놈을 차트를 설치하겠다. 저장소는 어디다? 네이버이 아니라 그지? 베트남이다. 이 말이고 얘를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하이픈 두 개 버전은 뭐냐면은 이 차트 햄 차트도 우리가 이제 구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배포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 번 또 배포할 수가 있겠죠. 계속 또 버전에 올라가면서 그 최신 사양의 버전을 자 예를 들어서 마리아 DB를 또는 몽고 DB를 우리가 그햄 차트로 만들었어요. 그 차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몽고DB에 또 버전이 올라가면은 그 차트도 또 이제 다시 바꿔가지고 또 새로 우리가 이제 또 저장소에다가 저장해서 배포할 수, 우리가 이제 저장소에다가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차트, 요 뒤에 나오는 거는 그 뭐다? 그 차트의 버전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햄 인스톨 해가지고 이제 요 엔진엑스를 이 버전으로 배포를 하면은 그때 자 릴리스 이름은 우리가 햄 차트를 배포하게 되면 그 배포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쿠버네티스 시크릿 데이터베이스고 그때 이제 그 릴리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야 되니까 그 릴리스한 이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얘가 뭐냐면 바로 그 릴리스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다 실습을 해보겠지만 이렇게 배포가 됐다라는 상태가 나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더 나오지만 햄 차트 같은 경우에 지금 햄 구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햄 차트는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모든 정보를 묶어놓은 단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엔진엑스 차트, 몽고DB 차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몽고DB 차트 안에는 사실은 이제 몽고DB 그 실제 이제 도커 컨테이너화된 이미지는 도커허브에 있겠죠. 도커허브에 몽고DB 차트 안에 도크 이미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몽고DB 차트 안에는 실제 그 도크 이미지 우리가 그 도크 이미지를 다시 또 그 풀해어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풀할 정보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자, 그 몽고DB 차트라면 몽고DB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쿠버네티스에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도커 푸시하고 막 도커 풀하고 막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는 이제 햄 인스톨 몽고DB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설치가 돼 버린다는 얘기죠. 몽고DB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다 묶어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차트다. 자, 이 말이고요. 자, 그러면 이 햄 차트. 자, 얘가 이제 패키지니까 이 차트를 저장하는 저장소가 또 있겠죠. 그지? 우리 도커허브가 다시 말씀드리면 도크, 컨테이너의 이미지를 저장하는 저장소이듯이 자, 이 차트를 저장하는 저장소가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티팩트 허브라든지, 뭐, 비트남이나 이런 곳이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있지만, 자, 이제 햄 차트 리파지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 간단한 예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격 저장소는 아티팩트 허브도 있고, 비트남이도 있고, 또, 그 햄 차트 리파지토리를 저희가 이제 만약에 뭐 한 삼성전자급으로 큰 회사다. 그러면 아예 리파지토리 그 안에서만 사용할 그 차트를 자체 개발했다. 그럼 이거를 뭐 외부 그 공개된 저장소에 옮기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로컬 리파지토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 뮤지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로컬 리파지토리 만드는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학습은 이제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저희가 이거 그럼 당연히 취업하더라도 이거 만드는 것도 안 할 건데 괜히 여기다가 뭐 쓸데없는 그 뭡니까 에너지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자, 이제 햄 구조를 마지막 정리하자면 이제 햄 CLI, 그다음에 햄 라이브러리. 자, 그다음에 스토리지 백엔드, 햄 스토리지 백엔드로는 쿠버네티스 시크릿 쓴다. 그다음에 햄 차트.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은 햄 리파지토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까지 해서 이제 뭘 했냐면은 햄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햄에 대한 구조를 설명했는데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 이제 햄 설치하는 거는 안 하겠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뭐 구글에서 그냥 다운받으면 뭐 햄 다운로드하면 나오는 거니까 실제 이제 제가 햄 차트를 설치하는 부분을 그 다음 강좌에서 진행하도록